저는 현재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가을에 태어날 제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하면 셋째를 갖고 있어요. 요즘은 하나만 낳아도 다행이라고 하는데 저와 남편은 금슬이 너무 좋은 건지 셋째까지 무리 없이 갖게 되었고, 정말 다행히도 남편이 하는 일이 잘 풀린 덕분에 아이 셋을 키우면서 사는데 큰 문제 없을 정도의 수입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남부러울 거 하나 없고 하루하루 남편과 아이들과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이런 저희 부부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뒤에서 딴소리하는 사람이 있어서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에 댓글이 많이 달리면 아예 그걸 캡처해서 당사자에게 보여줄 생각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가 형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손이 신우인데,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과연 제가 잘못을 한 건지, 신우가 정신 나가서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래야 본인 스스로도 뭔가 깨닫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신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남편의 하나 있는 누나로서 남편보다는 나이가 3살이 많고 저보다는 7살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 신우의 나이가 벌써 40대 중반에 접어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이가 없습니다. 애초에 아이 없이 살기로 한 게 아니라 노력하고 있는데도 생기지 않는 겁니다. 젊은 시절에는 신우가 아이 낳기 싫고 자기 몸이 망가지는 거 무섭다고 안 낳겠다 버티더니 결국 30대 후반 넘어가면서부터 뒤늦게나마 이제라도 아이 가져보겠다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때 이야기를 잘 모르지만 시어머니가 보약도 지어 먹이고 전국에 용하다는 무속인 한약방을 찾아다니면서 부적에, 약에 별별 노력을 다할 정도였다고 해요. 신우도 뒤늦게 병원까지 찾아가서 아이를 갖기 원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약물로 치료도 해봤고 시험관도 잘 안 됐다 하고 결국 병원에서도 신우의 현재 몸 상태가 아이를 갖는 것이 힘들다는 난임 판정을 받아 지금은 거의 포기하고 사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신우도 맞벌이를 했었는데 30대 후반에 아이 갖겠다면서 일단 자기 몸을 편하게 해야 아이가 생기기 쉽다며 하던 일을 그만두고 그 이후로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집안에 시집 오고 나서 1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일을 쉬었으니 지금까지 최소 7년 정도는 일을 안 하고 있네요. 어차피 아이를 갖지 못할 거라면 다시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남의 집안일에 제가 신경 쓸 건 아니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죠. 그래도 신우네 부부는 아이 없이 단둘이 살아서 그런지 외벌이로도 경제적으로 크게 쪼들리는 상황은 아니에요. 적당히 한 사람이 버는 돈으로 먹고 살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 있는 것이 재산의 전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 집 이야기를 해볼게요. 10년 전 결혼할 때 제가 가진 2억과 남편이 똑같이 2억을 가지고 결혼했어요. 각자 결혼 전에 모아둔 돈도 어느 정도 있었고 부족한 돈은 집에서 부모님이 보태주셔서 누구 하나 기우는 것 없이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그 돈으로 대출 좀 받아서 신혼집 사고 지금까지 계속 맞벌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알만한 대기업 다니면서 연봉을 꽤 많이 받아요. 저희가 결혼하던 당시에도 적게 버는 편은 아니었고 지금은 과장급이라 성과금까지 다 포함하면 나름 억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를 다니진 않지만 작은 장사를 하나 하고 있어요. 처음엔 친정 여동생이랑 같이 쇼핑몰을 하다가 동생이 시집가게 되면서 일을 저한테 다 넘기고 나갔고 저도 몇 년 더 하다가 좋은 가격에 쇼핑몰을 팔았어요. 그 돈으로 뭘 하면 좋을지 생각하던 중에 제가 아이를 갖고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관리하기 편한 것이 좋겠다 싶어 프랜차이즈 카페를 차렸습니다. 투자한 것에 비해서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지하철역 2개와 사무실이 많은 곳이라 적자는 안 보고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있는 정도는 되더라고요. 처음 신혼 생활할 때 샀던 33평짜리 아파트는 첫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 집을 전세로 줘버리고 48평에 방 4개, 화장실 3개 있는 집을 다시 사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 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단순히 집값이 얼마가 올랐는지가 아니라 이 집에 살면서 지금까지 2 아이들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남편이나 제가 하는 일이 잘 풀려서 사는 것이 행복하더라고요.
다만 지금 뱃속에 셋째 아이가 태어나고 어느 정도 아이가 자라게 되면 집이 조금은 좁아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부부는 그렇게 전세 주고 있는 집까지 아파트 2채를 갖고 있고 남편과 함께 3년 전에 부동산 경매 공부를 한참 하다가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낡은 3층짜리 꼬마 건물도 하나 더 갖고 있습니다. 저희 돈은 얼마 안 들어갔고 대출이 거의 달아서 은행 건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3층에는 세입자가 잘 안 들어와서 건물 창고로 쓰는 중이고 1층과 2층에서 나오는 월세에서 대출 이자 빼고도 월 250 정도는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돈에서 세금 내고 건물 유지보수, 청소 비용을 생각하면 크게 재미를 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남편이 매달 꼬박꼬박 받아오는 월급과 제가 가게 운영하면서 벌어오는 돈과 월세 수입까지 합치면 경제적으로는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고 남한테 부끄러운 짓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제가 일이 바쁘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낮에 집에서 아이들 밥 챙겨주고 제가 퇴근하기 전까지 같이 있어주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그래도 애들이 워낙 씩씩하고 하나도 아닌 둘이라서 친정엄마도 매일같이 우리 집에서 아이 봐주는 걸 도와주세요. 저희 부부의 신혼초 자녀 계획은 몇 명인지 정해놓지 말고 우리 형편과 상황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낳자는 생각이었어요. 경제적 상황이 허락하고 우리 두 사람의 건강이 따라준다면 가급적 많이 낳자는 소리를 많이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처럼 여유가 없던 신혼 초반 시절 한참 일을 해야 하는데 첫째가 덜컥 생겨버려서 당시엔 많은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 키우면서 고생하고 살다 보니 오히려 하던 일도 잘 풀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두 아이들이랑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고 얼마 후에 찾아올 셋째까지 잘 키울 자신이 있는데 딱 한 사람, 저희 신우는 제가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부터 뭔가 기분 나쁜 티를 너무 많이 냈습니다. 첫째 낳고 산부인과 회복실에 누워있을 때도 시댁 식구들이 다들 저와 우리 아이를 보러 찾아왔었는데 신우는 오지도 않고 축하한다는 연락도 일체 없었어요. 당시에는 워낙 경황이 없고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 신우가 왔는지 안 왔는지 신경도 못 썼지만 나중에 조리원에 들어가 있을 때도 연락 한 통 없으니 조금은 서운하고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싶었어요. 그렇게 첫째 때도 그랬고 당연히 둘째 가졌다고 이야기했을 때도 다른 가족 모두 다 잘했다고 축하하는데 역시 그 자리에 있던 신우만 불편해했습니다. 무슨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첫째 낳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둘째를 또 가졌다고 하는 거야? 요즘 세상에 애 하나면 됐지 둘이나 낳는 집이 어디 있냐면서 자기네 엄마 힘든데 저보고 시어머니한테 애 키워달라 하지 말라고 미리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시어머니한테는 우리 애를 부탁할 생각도 없었고 그럴 자격도 없는 신우가 저한테 뭐라 잔소리하는 것도 듣기 싫었어요. 네, 당연하죠. 요즘 누가 시어머니한테 애 키워달라고 해요? 능력 없는 사람들이나 그러는 거지. 저는 돈 주고 아주머니를 집으로 부를 거니까 걱정 같은 건 안 하셔도 돼요. 라고 신우가 하는 말에 받아쳤는데 제 대답을 듣고 기분 나빴는지 그 뒤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사실 둘째 낳고 남편과 저도 이만하면 됐다 싶었고 이제는 더 이상 아이 욕심 부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 나이도 30 중반이 훌쩍 넘어서 이젠 임신이 잘 안 되겠거니 하고 방심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뜻하지 않게 셋째가 찾아왔습니다. 계획에는 없었지만 갑자기 찾아온 셋째가 정말 고마웠고 또다시 온 가족들의 축하를 받았는데 그 와중에서도 유일하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건 오직 신우뿐이었죠. 완전 애국자 나셨네. 저출산 국가에 무슨 애를 그렇게 줄줄이 낳는지. 요즘은 동네 똥개들도 새끼를 그렇게까진 안 낳던데. 라는 말을 시댁 어른들까지 다 모인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똥개라는 이야기에 저도 순간 화가 나고 모멸감이 들어 얼굴이 확 달아올랐고 남편도 자기 누나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좋은 날에 그게 무슨 말이냐고 화를 냈어요. 무엇보다 시아버지가 나서서 신우에게 잔칫집에 와서 그딴 소리나 짓거릴 거라면 당장 너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죠.
너가 그렇게 심보가 고약하니까 애가 안 들어서는 거야. 알아? 라고 시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신우도 그 소리가 듣기 싫었는지 여기서 그 이야기가 왜 나오냐고 소리를 빽 지르고 시댁 집안을 완전 난장판으로 만들었어요. 결국 제 임신을 축하하려고 모인 자리는 엉망진창이 되었고 시어머니가 저랑 남편에게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더러운 꼴 그만 보고 빨리 너네 집으로 가라고 해서 그 자리를 피했죠. 집에 오면서 남편이 자기 누나 때문에 면목 없다고 미안하다 사과하길래 당신 잘못이나 시부모님은 잘못 없는 걸 알고 있다고 그냥 형님이 마음 저렇게 쓰는 건 저 사람 개인의 문제일 뿐이라고 괜찮다고 했어요. 그 뒤로 한동안 저는 신우가 올 만한 자리를 의식적으로 피했죠. 괜히 서로 마주쳐봐야 좋은 이야기 안 나올 게 뻔한 일이고 저도 뱃속 아이 태교를 위해서라도 더 스트레스 받으며 싸우고 싶진 않았거든요. 얼굴 안 보고 연락 안 하고 지내니 참 좋았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갑자기 저한테 먼저 연락해서 대뜸 한다는 말이 너 근데 너네 엄마 아빠 재산은 다 너가 물려받니? 너 여동생 하나 있다면서 반반씩 나눠받는 거야?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저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아침에 매장 출근 준비하고 있던 와중에 전화를 받아서 저딴 소리를 들었더니 정말 속에서 욱하고 뜨거운 것이 올라오고 쌍욕이 목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아침 대바람부터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누가 봤던 말던 뭔 상관이라고 이딴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고 갑자기 연락해서 이게 무슨 경우냐고 따져 물었더니 신우가 한다는 소리가 방금 자기가 뉴스를 봤는데 거기에 애 하나 키우는데 3억씩 든다면서 너는 애를 셋이나 가졌으니 최소 10억 정도는 있어야 한다더라고요.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지? 우리 엄마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할 생각 말고 너네 친정에서 달라고 해. 네가 좋아서 낳은 네 새끼니까 네 돈으로 해야지. 진짜 이게 사람이 아이 갖고 있는 임산부한테 할 수 있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들은 건가? 아니면 지금 저 여자가 뭘 잘못 처먹고 헛소리를 하는 건가 싶은 생각에 약 3초 정도는 생각이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 말 못하고 멍하니 있다가 저도 이런 헛소리를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당연하죠. 저는 제가 벌어서 아이 키울 거예요. 근데 형님은 재산 물려받을 만큼 애도 하나 못 낳았는데 염치 없게 시부모님 재산 바라시는 건 아니죠?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때부터 흡사 거품을 물은 개처럼 짖기 시작하는데 저는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쌍스러운 욕부터 시작해서 애만 낳는 기계라느니 원래 무식한 것들이 할 짓이 없으니 애만 줄줄 낳는다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해댔습니다. 사실 신우가 처음 쌍욕을 할 때부터 저는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었죠. 집에서 탱자탱자 쳐노는 주제에 내 동생이 힘들게 벌어온 돈으로 놀고 먹으면서 애만 줄창 낳으면 그게 사람이야? 집에서 기르는 개돼지도 그렇게는 안 살겠다. 저보고 집에서 쳐놀지만 말고 네 남편처럼 나가서 돈 좀 벌어오라는데 그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집에서 노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신우 본인이고 저는 두 아이 키우고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 상황에서도 거의 매일 가게로 출근해 일하는 중이거든요.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되는 대로 입에서 짓거리고 있었어요. 신우 본인은 애도 안 낳고 몇 년 전에 일을 그만둔 뒤로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저까지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으로 보였나 봐요. 어머, 형님 모르셨어요? 저 백수 아니고 가정주부도 아니에요. 저 가게 하고 있잖아요. 집안일은 도우미 이모님 오고 계시고 저는 지금도 쉬는 날 없이 매일 나가서 일하고 있어요. 오히려 노는 건 제가 아니라 형님이 놀고 있는 거죠. 집에서 할 일 없이 빈둥거릴 거라면 애라도 낳으시지 대체 하루 종일 뭐 하고 계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신우가 약이 오르는지 부들부들 거리는 게 전화기 너머로 다 느껴졌습니다. 결국 발악을 하면서 동네 지나가는 사람들 다 붙들고 물어보라 소리를 질렀어요. 요즘 세상에 애를 셋이나 싸지르는 사람들이 정상이냐면서요. 너 그거 임신 중독이야. 제대로 책임지지도 못할 애들을 너 욕심으로 마구잡이로 낳는 거라고. 원래 못 배워먹은 것들이 애는 많이 낳더라. 저보고 못 배우고 무식하고 돈도 없는 저소득층이 원래 애만 많이 낳는 거라는데
저랑 남편은 대학까지 나왔고 저희가 무슨 재벌이나 연예인들처럼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 셋 키우면서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정확하게 액수를 이야기하긴 좀 그렇지만 이것저것 다 빼고 한 달에 2천만 원은 넘게 벌고 있고 지금도 쓸 거 다 쓰면서 매달 적금으로만 1,000만 원 이상씩 모으고 있어요. 외벌이에 살고 있는 집 말고 다른 재산이라곤 전혀 없는 신우한테 그런 말 들을 정도로 한심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신우가 너네 친정에 돈 얼마나 있냐고 물어봤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 노후 정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있고 저도 우리 부모님 재산에 눈독 들이지 않을 정도로는 돈 벌면서 살고 있거든요. 신우가 애가 없어서 나중에 시부모님한테 아무것도 못 받을까봐 불안해서 선수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신우한테 이런 이야기를 더 들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침부터 헛소리 듣고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서 남편에게 아침에 신우랑 전화통화 녹음한 거 들려줬더니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시댁에 찾아가서 시부모님한테 그 통화 내용을 다 들려주었어요. 그 뒤로는 당연히 시부모님이 신우에게 전화해서 쌍욕도 하셨고 다시는 저한테 따로 연락해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 결혼하고 난 뒤로 지금까지 시부모님 용돈은 끊겨본 적 없이 매달 얼마씩이라도 챙겨드렸어요. 매달 드리는 용돈 외에도 남편이나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제가 스스로 양가 부모님 기념일도 잘 챙기고 별다른 일 없어도 인터넷으로 어른들 좋아하는 간식 같은 것도 종종 주문해서 시댁에 보내드렸거든요. 신우는 벌써 8년 전에 아이 갖겠다고 일을 그만둔 뒤로는 형편이 좋지 못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부모님께 용돈 한 번 준 적 없다고 알고 있는데 아무리 부모고 친딸이라고 해도 자식 노릇 똑바로 해야 딸이지 며느리만도 못할 거라면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살아야죠. 남편도 이제는 자기 누나를 사람 취급 안 하겠다면서 핸드폰에서 번호도 지워버리고 차단했어요. 앞으로는 원래 자기 인생에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겠다는데 저도 앞으론 신우가 하는 연락을 받지도 말고 제가 먼저 연락하지도 말랍니다. 사실 신우만 빼면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 정말 많고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들도 많은데 솔직히 저도 굳이 저를 싫어하고 욕하는 신우와는 연락하고 지낼 마음 전혀 없어요. 오늘 이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마지막으로 저희 신우가 얼마나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게 해주고 싶어서 보내게 된 거고 이거 댓글 달리면 한번 스스로 읽어보라고 한 뒤에 신우랑 연락 차단하고 앞으로 안 보고 살 겁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데 3억 든다면서 3명이면 10억 든다고 그 돈 있냐고 저한테 물었었죠? 지금 있는 재산으로도 아이 셋은 충분히 키울 정도로 있으니까 선 넘지 마세요. 그러는 너는 고작 그 3억 없어서 아이 못 키울까봐 애 안 낳고 사는 건지 물어보고 싶네요. 이제 올해 나이도 43인가 4인가 그런 걸로 아는데 더 이상 애 갖겠다고 쓸데없는 욕심 부리면서 집에서 놀고 먹지 말고 더 나이 먹기 전에 당장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외벌이로 혼자 돈 버는데 자기 남편 월급 적다고 집에서 바가지 긁고 있지 말고요. 옛말에도 마음을 곱게 써야 복이 온다고 하잖아요.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괜한 트집 잡으면서 성질만 부리고 있지 말고 당장 나가서 무슨 일이라도 좀 해야 머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 같네요. 정 일할 곳 없고 받아주는 곳 없으면 다음 주부터 우리 가게라도 나와서 일해보던가요. 내가 화장실 청소부터 하나하나 잘 가르쳐 줄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